안녕하세요. 관통화학의 이수관입니다. 오늘은 이온결합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이온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전기적인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었고, 자, 오늘 두 번째, 이온결합의 이제 일반적인 건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죠? 우리가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니, 이온결합한 물질들은? A가 A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B가 B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면 우리가 이온식을 쓸 때는 어떻게 써? 반대로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B가 들어가면 되고 A가 들어가면 되죠. 왜 그러냐면 전체 합이 전화량의 합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2개 곱하면 플러스 AB 2개 곱하면 마이너스 AB죠? 그래서 전체 전화량의 합이 0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온식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죠? AB 그 다음 B, A였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B를 써죠? 가장 간단한 원자수비 실험식으로 우리가 써준다는 얘기죠. 가장 간단한 원자수비 이온수비로 나타낸다는 얘기야. 이게 이온식 쓰는 방법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둬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정전기적 인력을 배웠죠. 인력을 배웠기 때문에 녹는점부터 들어갈게. 녹는점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높은 편이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상온에서는 무슨 상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고체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 이것 때문에 녹는점이 높아. 이거랑 나중에 배우는 금속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금속의 양이온 있죠.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있잖아. 얘도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있어 없어? 그래서 얘도 녹는 점이 높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많죠. 예외도 있죠. 수은 같은 거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지만 이게 금속결합과의 공통점이 되겠죠.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전기 전도성은 우리가 전기 분해할 때 가장 먼저 설명했었죠. 그래서 고체일 때는 없고 액체나 수용에서는 있다. 이거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실험 문제 할 때 나중에 뒤에 가면은 물에 잘 녹는 물질 중에 하나가 극성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 얘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극성 용매 물에 잘 녹는 성질,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결합한 물질은 극성 물질이구나, 이 정도 생각해야 나중에 극성 무극성 실험할 때 실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생기는 거고. 됐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층이 이렇게 밀려난다는 얘기야. 밀려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반발력 생겨 안 생겨? 생겨버리니까 같은 연할 때 이온들을 해서 얘가 쉽게 부서지더라, 깨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누구하고 차이점이야? 금속결합은 깨지지 않더라. 금속결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짐성과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표짐성과 뽑힘성.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있더라. 이게 금속결합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이게 이온결합의 일반적인 성질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은 이온결합 물질과 관련하여 학생 A가 세운 가설이란 말 나왔네, 가설. 근데 가설이란 말은 우리가 주로 생명 시간에 배우는 거죠. 어려운 말, 복잡한 말 안 할게. 자, 가설을 독립변이 있고, 조작변이 있고, 통제변이 있고, 종속변이 있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가설에서는 우리가 실험할 때 변화시켜주는 거 있죠. 실험할 때 변화시켜주는 조작이라는 변이, 조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실험할 때 측정하는 실험의 결과 있죠. 이 결과를 우리가 종속, 이런 말을 쓰거든. 얘랑 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
이온결합 물질에 관련한 얘기가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활동했다 그랬죠. 타당한지 아닌지 골라라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볼게. 자, 가설 이게 나왔죠. 자, 가설 여기 뭐 나오냐면은 나트륨은 똑같고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 NaX 이것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누가 달라졌다는 여기 실험 볼게. 네 가지 고체 NaF, NaCl, NaBr, NaI.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달라진 거야? FCl, 브로민, 아이오딘. 할로젠 원소가 달라졌죠. 그럼 얘가 무슨 변인이 되는 거야? 조작이 되는 거죠. 조작 변인이 돼. 그러면 얘가 돼서 이온 사이의 거리와 얘가 달라졌고 누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서 적을게. 플로린이 2주기, 염소가 3주기, 브로민이 4주기, 아이오딘이 5주기가 되는데 그럼 밑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그럼 R 값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했다는 얘기죠. R 값이 증가했을 때 뭘 조사했다는 얘기야? 녹는 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온 결합 물질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 결론. 자, 그 이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죠. 얘가 조작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게 뭐야? 녹는 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가설이 맞았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 F는 R제곱분의 Q1, Q2인데 여기서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의 곱을 통제시켜 준 거죠.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모두 같고 R 값이 더 커지면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니까 녹는 점이 작아졌다. 이게 가설이었었고 얘가 옳다라는 얘기가 들어갔겠지. 자, 이게 실험 내용이었고. 자, 그럼 기억 볼게. 기억에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얘만 그런 거 아니죠? 모두 다 얘네들은 몇 대 몇이야? 1대1로 결합하지. 그래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화합물 모두 다 1대1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가설이 이온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거는 적절하죠? 이건 거꾸로 뭐야? 선생님 이렇게 할 때는 이온사의 거리, R 값이 커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더라 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온사의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더라 이 얘기가 맞는 얘기죠. 타당한 거죠. 가설이. 네, 맞고 그 다음에 NAF, NaCl, NaBr, NaI 중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 녹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녹는 점이 이 중에 제일 높은 건 누구야? 얘죠. 그럼 정전기적 인력 가장 큰 게 누구란 얘기야?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큰 물질은 NAF다. 왜? 녹는 점이 가장 높았으니까 얘가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온결합 실험 문제 있죠?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실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온결합에서는 지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죠. 뭐냐면은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 분해라는 말이 있었고 이온결합의 특징 중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 거고 지금 오늘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죠. 이거는 뒤에 있는 공유결합과 금속결합과 같이 포함돼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온결합에 대한 거 한번 살펴봤어. 여기까지 화학 강사 이수관이었습니다.